8조 8천억 원으로 단군 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무기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KF-21. 현재 최선을 다해 양산을 준비 중인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흔히 4.5세대 전투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4세대면 4세대지 4.5세대 전투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전투기를 세대별로 구분하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제트전투기의 발전 과정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1세대는 한국전쟁을 포함 1950년대까지 활약했는데 대부분 레이더가 없고 아음 속에 자유낙하 폭탄을 투하하고 탄띠로 이어진 기관총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에 탑승한 병사가 기관총을 쏴 적군을 상대한 것이죠. 소련의 미그-15, 미그-17이 대표적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 초 활약하던 전투기로 초음속 시대로 접어들며 상승고도와 비행속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당연히 엔진 성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미국의 F-104, 105, 106, 프랑스의 미라지-3, 스웨덴의 사부 3호 드라켄 등이 2세대에 해당합니다. 3세대는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23, 미그-25 등 1960년대 개발된 전투기로 이때부터 항공전자공학이 도입되며 전투기의 성능은 컴퓨터 기술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7, 80년대로 접어들며 4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데요. 컴퓨터 기술과 전자공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투기 성능도 훨씬 정교해졌죠. 미국의 F-14, 15, 16, 18과 러시아 수호이 27, 프랑스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부 37 비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로 전자파를 반사시키기 위해 형체를 변경하면 비행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전투기 설계가 발전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죠. F-22와 F-35에서 보듯 5세대 전투기 외형은 4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산물로 꼽히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을 갖춘 전투기로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전부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4.5세대인 KF-21을 궁극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인데 KF-21의 성능을 조금만 보강시키면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고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을 추가해 2041년까지 6세대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문제는 개발금. 4.5세대 개발에 8조 8천억 원을 쏟아부었고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로 목리를 부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개발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줍게 손을 들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그야말로 향후 하늘 그 이상을 지배하게 될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한두 개의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무인기는 자동체제로 운용됩니다. 유인기는 이런 무인기를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징으로는 기존 전투기를 압도하는 스텔스 기능, 이전 세대 전투기의 스텔스를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능력, 다수의 무인기를 통한 다양한 교전 능력, 여기에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인공지능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고출력 전자파 등등 SF 소설에서 볼 법한 무기들이 사용됩니다. 미군은 지금 해군, 공군 가릴 것 없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러시아 역시 2021년부터 6세대 전투기 엔진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2030년 중반까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은 영국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콧방귀 좀 낀다는 나라들은 전부 6세대 전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6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4.5세대로 분류된 KF-21 역시 6세대 전투 운용 방식인 무인기,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30년대 중반쯤 전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회피기동 거리나 속도,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2045년 이후엔 자유의지와 인간 천명의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무인기를 단독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공군본부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임무효과 분석 및 한국형 차세대 전투임무기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기 비행이 완료되고 곧 양산을 앞둔 시점에 인도네시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초 1조 7천억 원가량의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국내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1조 원을 미납한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내부 자료를 USB로 담아 유출하다 적발되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납금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6세대 개발이냐는 반응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오일 부자 사우디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들은 사우디를 극비 방문했습니다. 칼레드 빈 후세이 알 비아리 사우디 국방부 정무차관 등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었지만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사우디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작년 말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조약에 서명해 공동으로 6세대 개발에 나섰는데 사우디가 돈 싸들고 가겠다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문전박대. 일본은 이미 작업이 완료된 데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빡빡하다며 사실상 사우디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우디를 공략하고자 우리 정부는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F-21을 직접 개발했으니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사우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한국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한국에 협력할 국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우디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투기 독자 개발국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개발도 가능하고 한국의 공동개발국을 모집하면 참여하려는 국가가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다만 한국은 오일머니를 차곡차곡 쌓아둔 사우디의 거대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우디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KF-21은 유인 무인 팀 구성 기능을 갖춘 2인승 모델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블록3 KF-21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강화된 입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협력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고 사우디가 한국 담당자들을 불러 논의한 것에 불과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조만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우디에서 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 국방부는 사우디에 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2를 32억 달러, 하나로 4조 원어치 수출하기로 하는 초대형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패트리어트라고도 불리는 대공방어 체계인 천궁은 항공기 및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찾아내 요격하는 첨단 방어무기 체계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한국에 천궁을 수입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벌써 5년 전인 2019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해 9월 14일 새벽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와 각을 세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동부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시설을 마비시켰으니까요. 이 공격으로 사우디의 석유 생산 규모가 일시적으로 반토막 나기도 했었죠. 시가 1200만원짜리 드론 10대가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의 석유 생산을 마비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무서움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는 미사일 전력이 상당히 발전된 이란이라는 적, 그리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무장단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공급받아 왔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이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을 막으며 상당히 난감했었죠. 그래서 2019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갈 수는 없냐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진 것도 사우디의 안보가 그만큼 풍전등화라는 뜻입니다. 이에 작년 6월 하미드 알라무리 사우디군 총참모부 참모장 등 사우디 대표단의 방한에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와 예하 천궁부대를 방문하기도 했죠. 결국 7개월이 지나서야 4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해 천궁을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천궁을 시작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국방협력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 등의 군사 충돌로 안보를 위협받는 사우디가 천궁을 시작으로 당장 전력화가 가능한 FA-50 그리고 KF-21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하죠. 카이 역시 6세대 전투기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2028년에서 2032년에는 3조 원, 2033년 이후론 연간 매출의 5에서 10%까지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개발에 사우디의 상당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마하 6의 속도로 한반도 전역에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적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로 실시간으로 신속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죠.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우리 역시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움이 된다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